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자,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요즘 날짜 감각이 없는데요. 10월 7일 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요.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게재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세장에 진입하나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요.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텔레그램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제 유튜브에 아마 주소창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이 10월 들어서 지금 한 4거래일 됐는데 휴장이 많아서 보면 사실상 미국 시장만 제대로 열렸는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1.2%요. 상당히 의미 있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본토 증시는 국제는 휴장이지만 홍콩 증시는 10월 1일 말고는 다 열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홍콩 증시는 강세. 그다음에 대만 증시는 태풍 때문에 휴장을 했다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일본 증시도 10월 2일 날 큰 폭 하락했다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움직임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다면요. 비농업 부분 9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훨씬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실업은 줄어들고 신규 일자리는 늘고 고용이 좋다.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골디락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경제가 그렇게 과열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따끈따끈하게 딱 좋은 거 골디락스. 그래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가 싹 사라지는 지표들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나스닥 증시가 아래 꼬리 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보면은 지난 8월 초 저점을 한번 찍고 9월 창순의 저점, 그래서 여기서 그 저점을 찍으면서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됐던 조정이 9월 상순까지 마무리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자, 21선을 타고 올라갈 모양인데요. 물론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한테 꼭 유리한 건 아니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경제가 건강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가 되면 우리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증시가 너무 기진맥진한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예상하시듯이 큰 폭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 시장 강세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자, 그 속에서 10월 8일 화요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10월 들어서도 계속 외국인이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9월 말까지는 미국 시장, 미국의 펀드들이 9월 만기가 많으니까 그런 환매 매물, 만기 매물 또 아니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청산 이런 것 때문에 매도가 지속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시총 1위니까 이렇게 볼 수도 측면도 있었는데 10월 들어서 계속 팔고 SK하이닉스는 좀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면 지금의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는 거는 삼성전자 그 종목의 본질적인 문제구나. 보다 HBM은 지금 3위로 전락을 해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는 TSMC한테 확실히 지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3나노 수율이 안 나와서 있던 고객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맥쿼리 증권이 9월 말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두고 비실비실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현주소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본질적 요인에 의해서 파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속에서 화요일날 3분기 잠정 실적 근데 이게 변수가 될 건데 일단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기대 실적이 점점 하향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망이 하향돼서 별로 지금 기대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맥없이 속락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 별로 기대가 없다. 그러면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뭐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다 해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좀 좋아질 바람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오히려 반도체 쪽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아래꼬리가 길게 생겼어요. 엔비디아 움직임 심상치 않죠. 엔비디아는 사실 사상 최고가 대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강력한 횡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10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 날 젠슨 황 CEO가 CNBC 방송에서 블랙웰을 지금 완전히 생산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인세인이다. 수요가 인세 미치다. 지정신이 아니다.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블랙웰 울트라는 HBM이 지금 8단이잖아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면 이게 지금 8단짜리가 붙어 있거든요. HBM이. 자, 이게 8단이 붙어 있는데 이제는 HBM3E가 8단도 있고 12단인데 12단 제품이 이제 탑재될 전망인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9월 26일 날 12단 제품을 양산한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 미국의 마이크론은 내년 1분기에 한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럼 지금 블랙웰 울트라에 탑재되면 하이닉스가 당장 또 수혜를 보겠죠. 자, 그 다음에 HBM 콩쿨에서 그동안에 보면 블랙웰이 뭐 설계상 결함이 있어서 지연될 거다는 둥 AI 고점론 이런 얘기인데 이제 입 닫아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 HBM 공급 관설 모건스탠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대만의 트랜스포스라고 대만 언론인데요. IT 전문입니다. 상당히 좀 알아주는데요. 그래서 12단이 기술적 난이도가 있어서 이게 생산량을 늘리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수율도 마찬가지. 수율을 8단 같은 경우는 한 2분기 정도 걸렸다. 수율 잡는데. 그건 12단은 그럼 최소한 2분기 이상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로 공급 강셀러도 입 닫아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시 블랙웰발 AI 열풍이 다시 불 수가 있다. 결국에 AI라는 거는요. 언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초반 2010년 12년 이때 모바일 혁명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서 모바일 혁명이 등장했다. 네. 그래서 이 초기에는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에 막 처음에 반짝할 때는요, 야, 그건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혁명 시대가 얼마나 길게 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 시대가 혁명인데, 지금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AI 그거 뭐 넌 너무 지금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AI 혁명 시대가 장기간 간다고 본다면 지금은 어쩌면
초기에서의 물량소화 과정이 끝나고 다시 AI 혁명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 표현대로 블랙웰이 세사에서 가장 강력한 블랙웰이 다시 AI 열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난주는 징검다리 휴일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도 많이 내고 해서 그냥 그래도 됐고 어수선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우선 민주당이 금요일 날 금투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했죠. 지도부. 근데 지도부들은 이미 그동안 뭐 유예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자존심 있으니까 폐지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유예하겠다. 이게 월요일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제발 위정자들 우리 위정자들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학폭 문제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연예계 활동을 못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도덕적 삶을 사는데 우리 위정자들은 정말 참 다들 범법자들이고 턱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인데 제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게 유예되면 요거 상당히 심리적 영향을 줄 것 같고 화요일날 3분기 실적 발표 화요일부터는 중국 정시도 개장되는데 네, 그동안 9월 30일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어떨까요? 뭐 제가 개장해서 화요일에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제가 뭐 지난번에도 분석드렸지만 당장은 뭐 강세 환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생긴 거라서 반간첩법이라든지 시진핑의 자기는 혁명 2세대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진 민태 민간 기업이 사실 전부 다 공산당 간부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국유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 보는데 어쨌거나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 속에서 보면 지금 금요일 날도 기관이 없는 살림에 바이오를 많이 샀어요. 금요일 날 바이오 광세는 지금 기관은 바이오를 제일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AI 반도체는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기관이 바이오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HBM 장비, PSK, 이오테크닉스, STI. 자,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설명 드릴게요. ISC 이런 쪽도 AI 향 비중이 크죠. 그다음 방산. 그다음 증권은 제가 왜 넣었냐면 금투세 유예하면 아무래도 좀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본다면 개인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금투세 수혜주로서 증권주들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리포트들 제가 써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한번 리포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회사는 레이저를 굉장히 자체 레이저 소스도 있고 레이저 기술력이 좀 부족한 회사는 소스를 미국에 사들이는 회사들도 많은데 자체 레이저 소스를 바탕으로 레이저를 다루는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 마크 이렇게 반도체 보면 여기에 삼성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잘못하면 열 변형 반도체 이렇게 망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크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어닐링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이 막 이렇게 패였습니다. 그거를 메꾸는 게 어닐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루빙 같은 건 자르기 전에 반도체를 이렇게 자르기 전에 그냥 자르기 전에 한번 실금을 주는 것, 실금을 줘서 자르는 걸 좀 쉽게 하는 것, 드릴링 구멍 뚫는 것 이런 것들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를 가장 잘 다룬 세계적 기술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DC 스틸 요거는 뭐 2차 전지 쪽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휴먼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영상들을 좀 만들었었는데, 그 속에서 뭐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이번에 아직은 제가 이제 10월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접적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구매 사업. 그리고 GOP, 우리 휴전선입니다. GOP의 대드론, 드론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하는 이게 입찰 공고를 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규모 드론과 관련 드론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드론이 부각이 될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에 따라서 휴먼 테크놀로지가 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공고가 나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 레이더에 관해서는 아직도 다들 잘 모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막 기업을 파고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기업에 대한 정보사 리포트, 뉴스, 공시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는 제가 스트레티지스트 전략가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 정도로만 하셔야지 절대적으로 믿고 네, 제 의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참모다. CEO님을 보필하는 참모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초기에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2030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테크닉스도 한번 빠지니까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컷 기관들이 하듯이 로스컷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테크닉 여기 샀는데 한 15% 밀렸어요. 그럼 여기에 로스컷 한 다음에 다시 저점을 노리는 그래서 로스컷은 다시 저점에 좋은 종목을 재매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지 아이고 나는 손해보면서 주식 어떻게 팔아요 이러시는 분은요 2030 시대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0월의 둘째 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둘째 주 참 기대가 되는데 네, 그 둘째 주도 장중에 여러분들 장중 속보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으로 여러분을 계속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10월 8일 또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